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5년 3회차 전기기능사 상과목 전기설비를 이제 끝냈습니다. 60문제까지 끝냈고요. 지금은 레벨 1 상과목 전기설비를 진행 중에 있고, 끝나게 되면 2과목 전기기기, 또 끝나면은 3과목 1과목 전기이론, 이렇게 이제 진행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5개년치를 제가 목표로 이제 삼았기 때문에 5개년치를 하고 중간중간마다 기존의 이제 이론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계속 갈 거고, 그리고 레벨 2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지금은 두 문제 이상, 이제 두 문제부터 뭐 많게는 10문제까지 이렇게 끊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왜냐면 일과 시간에 업무 끝나고 와서 집안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에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문제를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는 이제 많이는 못 나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제 좀 쌓이게 되면은 이제 볼만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얼마 이제 많이 나가진 않았기 때문에 좀 약수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끝난 거를 레벨 2에서는 이제 과목별로 이제 20문제를 한 번에 답으로 문제 답만 이제 설명하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설명 같은 건 안 해요. 설명은 레벨 1에서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3과목이 끝나면은 2과목 전기기기, 1과목 전기이론, 이렇게 그 몰아서 이제 그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회차별로 3개 과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하나에 몰빵을 하는 겁니다. 3과목 그래서 전기 설비를 계속 지금 파고 있는 중이고, 이제 15년 4회차가 끝나게 되면 16년 1회차로 다시 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저를 잘 따라오시면은 제 것만 보고 별도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출퇴근 시간 아니면 남는 시간에 조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합니다. 41번 연피 케이블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15년 3회차에 유사 문제로 나왔었어요. 이게 직접 매설, 앞에 연피 케이블이 붙든 뭐가 붙든지 간에 직접 매설식이든 관로 인입식이든 안거식이든지 간에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은 1.0입니다. 답이 1.0m 이상 이제 매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멈 1.0까지는 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파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법이 바뀌기 전에는 중량물이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2m 이상이고 그 외의 지역 이제 받지 않는 지역은 0.6m였지만은 지금은 바뀐 게 1.0이에요. 그리고 중량물 받을 우려가 1.0, 받지 않을 우려가 0.6입니다. 0.6m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암기하세요 해가지고 직매, 관로, 암거든 중량물을 받는다 그러면 1.0m 이상, 변경 전에는 1.2m 이상이었고요.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m 이상입니다. 요건 반드시 외워 두셔야 돼요.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히셔야 돼요. 42번 문제입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둘 또는 세 가지죠. 세 가지의 기계기구를 끼워서 사용할 때 사용되는 것은 여기 보기에는 이렇게 지금 주어놨어요. 여기서 이제 콘센트라는 걸 주어줬고 둘, 셋이라는 거는 꼽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둘 꼽는 거는 1구짜리 그 2구짜리 콘센트도 가능하지만은 여기서 셋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셋. 사실 4구짜리 콘센트도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 하나의 콘센트에 둘 또는 세 가지 기계기구를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멀티탭입니다. 여기서 의도하는 문제는 멀티탭인데 사실은 이 문제는 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적에는 문제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대형 아파트나 이제 대형 아파트나 이런 데는 콘센트가 1구짜리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 두 개가 있으면 2구라고 하고 여기 하나만 있으면 1구라고 해요. 근데 이 2구짜리도 있지만은 4구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둘 또는 셋이라고 세 가지의 기계기구를 넣었을 적에는
애매모호하지만은 이 콘센트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의도한 문제는 멀티탭입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노출형 콘센트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벽면에 노출돼서 설치됐다 그래서 노출형 콘센트가 되는 거고, 매입형 콘센트는 벽 안에 그 스위치 박스, 콘크리트 박스, 제가 예전에 설명 다 드렸죠. 박스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1회차서부터 계속 15년 1회차서부터 계속 봐 오셔야지 저랑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서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벽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키리스 소켓이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키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옆에 키. 이거 소켓은 우리가 이제 백열전등, 옛날 같은 경우 백열전등을 꼽을 적에 이제 썼던 건데, 키가 없는 거는 키리스 소켓이라고 하는 거고, 키가 있는 거는 키 소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키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그 소켓에 스위치가 달려서 램프를 끄고 켜는 동작을 할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키리스 소켓은 이게 없는 거고, 이 전선이 텀블러 스위치 벽면에 있는 우리 일반 그 방에 있는 벽에 있는 매입형 텀블러 스위치에 의해서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거죠. 키리스는 얘가 없는 거. 여기서는 소켓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아닌 거죠. 멀티탭이 답이고, 아이언 플러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우리 전기에서는 아이언이라는 이제 도체를 가지고서 플러그를 모두 만들면은 감전돼서 죽겠죠. 그래서 아이언 플러그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기 전체 요거 이제 돼지 플러그라고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게 돼지코에 꼽을 수 있게끔 여기 이 부분이 모두 쇠로 되어 있는 거를 아이언 플러그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전류용에 대해서는 모두 아이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조금 소전류나 약한 것들은 앞부분만 우리가 아이언을 사용하고 뒤에는 플라스틱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언 플러그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그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42번의 답은 3번입니다. 43번입니다. 다음 중 특고압, 특별고압 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좀 적어 놓을게요. 특고와 특별고압 같은 말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바꿔놓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이제 변경된 거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가로를 법 개정 전 기준을 적어 놓은 거고, 여기서는 제가 문제를 바꿔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개정 후에 거를 적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헷갈리지 말라고 적어 놓을게요. 개정 괄호는 이제 개정 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고압은 사실은 답이 4번이에요. 7000V 초과. 여러분들께서 좀 잘 아셔야 될 게 이하, 이상, 초과, 미만,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하를 그 미만으로 내는 문제가 있고, 초과를 이상으로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까지도 여러분들께서 단위가 그 뒤에 뭔가 붙어 있으면은 그것까지도 확실하게 외워 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처음 공부하면서 뭐 이거 뭐 헷갈릴 수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문제를 계속 풀다 보고 외워야 될 게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천천히 공부할 적에 계속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을 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지난번 뭐 15년 3회차도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진도 나가는 문제, 해설하는 문제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 전 문제는 문제답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오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만 보더라도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게, 별도로 공부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 대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게 문제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빼고 그 전압의 범위 필수 암기 사항인데요. 이제 특별저압이라는 거는 일단 요번에 개정되면서 KEC가 개정되면서 만들어진 건데, 일단 요거는 빼고 실제는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만 분류가 돼 있어요. 저압에서도 50V 이하면은 특별저압이라고 부르는 거고,
직류 120V 이하면 특별 저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저압은 이제 법 개정 전 기준은 제가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왜냐면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왜냐면 기준을 좀 알고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이게 이해하기가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압 같은 경우는 이제 변경된 거 이제 개정 후는 1000V 이하 교류. 그다음에 직류 같은 경우는 1500V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고압 같은 경우는 1000V 초과 7000V 이하입니다. 교류는 1000V 초과 7000V 이하예요. 그다음에 직류 같은 경우는 1500V 초과 직류 7000V 이하입니다. 직류 7000V 이하. 그러니까 교류와 직류는 500V가 차이가 나는 거고, 고압은 1000V에서 7000V까지, 직류는 1500에서 7000V 이하입니다. 1500에서 7000V 이하. 특별고압은 7000V 초과되는 거, 7001V를 의미하는 거죠. 초과라는 거는 7000V 초과는 7001V 버스터는 우리가 특별고압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통전압으로 봤을 적에는 22.9kV, 154, 345, 765는 다 특고압, 특별고압에 해당되는 겁니다. 뭐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기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이제 선임 관련된 거 설명을 해 드렸을 적에 22.9kV까지는 이제 전기 산업기사가 하는 거고, 22.9kV 이상이 되는 154나 345는 전기 기사가 있어야지만이 선임이 가능한 거예요. 일정 경력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이제 2년에서 4년의 경력이 있어야지만 가는 겁니다. 이제 산업기사는 22.9kV까지밖에 못 가요. 기사가 154, 345, 765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능사를 먼저 공부하시고, 이제 경력을 쌓고 산업기사나 기사를 공부해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특고압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있지만은, 해외에서는 이제 초고압이라는 의미도 좀 많이 써요. 초고압이라는 거 이제 230kV 이상을 이제 우리가 초고압이라고 하는데, 154는 이제 초고압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초고압에 해당되는 거는 345나 765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3번의 답은 7000V 초과입니다. 7000V 초과.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간이 이제 10분이 넘어서 15년 4회차 상과목 43번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44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